안녕하세요.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배터리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입니다. 배터리의 역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관리 요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는 소모품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배터리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기 위해서 원천적인 전기 에너지를 주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12V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자, 두 번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 배터리는 일을 안 할까요? 발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시동이 걸리면 엔진의 힘으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너레이터, 뭐 제네레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터네이터, 그냥 줄여서 알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통틀어서 말하는 이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주는데,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발전기는 배터리만 충전시켜줍니다.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그 전기는 배터리만 충전을 시켜줘요. 나머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전기, 옵션이든 어떤 거든 모든 전기는 배터리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냐면,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솔린 엔진 그리고 LPG 엔진들은 운전자가 피부로 직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가솔린이나 LPG는 불꽃 점화 방식이에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압축을 시키면 연료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 혼합된 가스에 불꽃을 빵 튀겨줘야 돼요. 그 불꽃을 튀겨주는 장치의 과정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그 불꽃을 튀겨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약해져요. 불꽃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솔린 엔진이나 LPG 엔진들 같은 경우 차가 안 나가죠.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연이 나와요. 왜냐? 불꽃이 세게 튀겨줘야 완전 연소가 되는데, 불꽃이 약해지면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블로바이크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운전자가 피부를 확 느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디젤차 같은 경우는 불꽃 점화 방식이 아니에요.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압축을 하면 연료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혼합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거죠. 고압으로 압축시키면 뜨거워져요. 기체가 뜨거워지는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꽃점화 방식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배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나오는 CRDI 엔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에 있었던 불안자 방식들, 뭐 유로 3, 유로 4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별도의 매연 저감 장치들이 안 달렸는데, 지금 뭐 유로 5, 지금의 유로 6처럼 배기가스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차들, CRDI가 적용된 차들은 매연 저감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뭐 EGR, 뭐 DPF, LNT 방식, SCR 방식처럼 추가적으로 매연을 저감시키고 다시 강제 재생시키는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추가될 겁니다. 근데 그 장치들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전 디젤차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크게 이렇게 배터리가 용량이 좀 크기는 했어요. 배터리 용량이 커도 한번 시동이 걸리면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솔린 차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젤 차에도. 또 한 가지 예전에 비해서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죠. 옵션 되게 많아졌습니다. 옵션이 많아지면 하나 두 개 생길수록 그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대기 전력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의 전류가 암페어가 더 커져야 되겠죠. 또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정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센서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은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12V짜리 배터리로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역 지금 정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앞으로는 48V의 전기를 쓸 것이다. 48V를 쓰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그건 거의 확실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적용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 전기를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가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배터리 오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블랙박스죠. 상시 전원으로 블랙박스 해놓으시면 배터리 계속 잡아먹습니다. 이제 주차해놨을 때. 근데 요즘엔 저전압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폭탄으로 방전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2, 3일 이상 운전을 안 하거나 시동을 안 켜시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방전이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전이 잘 안 돼요. 무슨 이유냐면 내 차에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대기 전력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꺼놔도요. 뭐 배터리라도 아니 뭐 이런 블랙박스 같은 거라든지 그 사실은 좀 전기를 많이 잡아먹긴 하겠지만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뭐 차 타고 10분 15분 예를 들어서 그럼 왕복 뭐 20분 30분 정도 한다고 하면 짧은 거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짧은 거리만 시동 껐다가 켰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는 하지만 배터리는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급속 충전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시동을 끄지 않고 꾸준히 운전을 해줘야 악셀을 밟아서 어느 정도 회전수가 나오면서 운전을 해줘야 지그시 충전이 되는 거지 그냥 한 5분 10분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충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는 속도보다 충전되는 속도가 방전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배터리는 계속 방전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셔야 배터리의 수명도 오래 가요. 그리고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할 때는 배터리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도 너무 더운 데서 보관을 하시면 배터리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같은 데도 배터리의 수명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 말고 AGM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됐는데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 있죠. 이렇게 자동차가 쓰면 시동 꺼지고 가면 악셀 띄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AGM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충전과 방전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격 전압이 좀 높은 것들은 제가 좀
큰 전기를 이제 빨리빨리 보내주고 수명이 길고 그런 배터리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앞서 설명했듯이 시동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이 되는 그 부분은 자동차가 출발할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 기름을 많이 먹듯이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때 방전이 가장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배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한 관리 요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